2, 3.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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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z. 2, attention. 3. Et celui-ci, avec un peu proposé. Un, deux, et trois. Très bien. On se reprend. Un peu. 거석은 그 자체로 강인하고 신비로우며 영원 불멸을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은 종교적 신성함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거석 건축물을 만들었고 현대까지 그들의 땅과 염원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석 건축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커다란 돌을 수직으로 고추 세운 선돌입니다. 선돌은 만드는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난근을 연상시키는 전시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과 문화, 시대에 상관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손돌 자체로 시대적, 문화적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손돌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선형 혹은 원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하거나 특정 모양으로 조합해 쌓아 올리게 되면 하나의 시대적, 문화적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전 7000년경 나일강 상류 아부신벨의 서편에는 가장 오래된 환상열석인 납타 프라야가 존재합니다. 태양과 별의 정렬을 표시하고 사계절의 주기를 나타내는 고대의 달력이자 제사의식이 치루어지는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최초로 거석 유적이 나타난 곳은 기원전 6000년경 이베리아 반도의 알멘드레스 환상열석입니다. 화강암 기둥을 세 줄의 원형으로 배열했고 이후 타원형 열석이 추가되었습니다. 리스본 대학의 수학교수 멘데스는 알멘드레스 환상열석이 동짓날 일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실제 북동쪽 1.4km 거리에 커다란 손돌 하나가 위치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손돌에는 독특한 문양들과 별자리를 나타내는 원형 파임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태양과 별자리 신앙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프랑스 브루타뉴 반도로 올라가면 기원전 4000년경 세워진 유럽 최대 면적의 거석 유적 카르낙 열석이 위치합니다. 3000개의 암석이 메네크, 케르마리오, 케를레스강 세 곳에 분포되며 무려 4km에 걸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천문학자 제라드 호킨스와 항공 측량학 박사 알렉산더 톰에 의하면 카르낙 열석을 잇는 선은 춘분 때 일출 방향을 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상학적으로 세 개의 정사각형과 5대 12대 13 종수 비율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신석기 농경 문화는 아나톨리아 초기 농민의 유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수렵 채집인과 달리 농민들의 생존 여부는 한 해 농사의 풍년에 달려 있었고 이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기후와 날씨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되는 동짓날과 춘분날 일출은 가장 신성한 날로 풍년을 간절히 기원하며 제사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유럽의 환상열석과 고색서클과 같은 온역 목책 사원들은 괴베클리 테페 신전을 만들었던 아나톨리아 농민들의 태양과 별자리 신앙이 반영되고 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르낙 열석 동쪽 1km에는 기원전 4000년경 같은 시기에 건설된 유럽에서 가장 큰 무덤 생미사일 봉분이 위치합니다. 가로 125m, 세로 60m, 높이 10m에 이르는 인공 언덕입니다. 1864년 프랑스 학자들은 수직 갱도를 파고 들어가 고인돌 형태의 작은 석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통로형 고인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드는 구조로 이는 유럽 선사시대 봉분형 무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내부 고인돌 석실 안에는 돌도끼날, 운반 형태 뼈구슬과 진주 장식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르낙 근교의 작은 섬 가브리니스에는 기원전 3500년경 지어진 통로형 거석 무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름 50m, 높이 8m의 2층형 구조로 입구에서 14m에 이르는 통로를 지나 내부 석실로 진입합니다. 통로에는 23개의 물결 무늬 패턴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인도처럼 작은 섬 안에 배로 돌을 공수하고 거석 건축물을 만든 고대인들의 수준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가브리니스 남쪽 근교에는 기원전 4000년경 만들어진 계단식 거석 무덤 케언 뿌티몬트가 존재합니다. 고인돌 모양의 입구를 들어서면 벽화로 장식된 통로와 넓은 석실이 나타납니다. 카르낙 동쪽 근교 로크 마리아케르에는 18개의 입석들이 세워져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것은 20m 330톤에 이릅니다. 이는 25m 정도 되는 이집트 오벨리스크와 필적하는 사이즈이지만 18세기 지진 때문에 내동강나 무너져 있습니다. 카르낙에서 북쪽 해안으로 올라가면 기원전 4500년경 건축된 바르네네즈 거석 봉분이 위치합니다. 가로 70m, 세로 25m, 높이 8m의 직사각형 계단형 건축물로 생미셀 봉분보다 크기는 작지만 14,000톤의 돌로 만들어진 유럽의 가장 오래된 진짜 거석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11개의 통로와 석실이 있으며 태양이 떠오르는 남동쪽을 향해 평행하게 배열됩니다. 입구와 통로에는 산과 바다, 고래를 묘사한 듯한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고인돌 여신으로 불리는 조각이 인상적입니다. 바르네네즈 동쪽에는 입석 하나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암석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 고래들이 묘사된 것처럼 여기에도 고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낭트 대학의 고고학자 서지카스는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까지 대서양 연안 거석 건축 벽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래 그림과 보트를 표현한 듯한 갈고리 문양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0년 최신 논문 신석기 시대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유럽인의 해양이동이란 글에서 거석 건축물이 주로 건설된 것은 고대에도 해양 교류를 통해 내륙보다 발달한 공통적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에도 상업, 공업 도시들이 해안가 근처에서 발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중해 사르데냐 섬에는 기원전 4000년경 몬테데코 디 지구라트와 앙굴묘가 지어졌고 작은 몰타 섬에서도 기원전 3600년경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양식의 원형 거석 신전과 앙굴묘 히포지움이 만들어졌습니다. 몰타 섬의 간티아, 하갈킴, 무나이드라, 타르시엔 거석 사원은 단단한 산호석회의 이중벽으로 만들어져 아직까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도상학적으로 4개의 원이 겹치는 네잎클로버 팔자 형태이며 이는 하지와 동짓날 일출 방위각을 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외벽 중 가장 큰 암석은 5m 60톤에 이르며 2개의 돌기둥 위에 덮개석이 올라가는 트리리톤 구조를 보입니다. 신전은 여러 개의 원형 방으로 구획되는데 벽에는 오라클 구멍이라 불리는 음향 구멍이 있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뚱뚱한 여인상과 남근석, 그리고 널찍한 돌재단 주변에는 희생된 동물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나이드라 신전에는 원래 지붕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벽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아마 당시 기술상 지붕은 나무를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덮개석을 다듬어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타르시엔 신전은 가장 뒤늦게 지어졌지만 규모는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뚱뚱한 모신 조각상의 하반신만 남아있는데 몰타의 비너스라고 불립니다. 전묘화처럼 일일이 구멍을 내서
정성스럽게 장식한 소용돌이 문양은 매우 세련된 암석 가공 기술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타섬의 앙굴묘 휘포지움은 석회 안반을 단단한 흑요석을 이용해 판넬을 왔던 것으로 보이며 지하 10m까지 3층에 이르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잠자는 여인상이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성을 잘 보여줍니다. 앙굴묘 천정에는 종교관을 나타내는 듯한 추상적 문양들이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캐로우모어는 기원전 3500년경 만들어진 34개의 거석 무덤 단지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요 기념물의 이름은 리스토브 힐로 마치 열쇠를 연상시키는 통로와 사각형 격실, 그리고 중앙에는 탁자형 고인돌이 위치합니다.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 또한 통로와 격실로 이루어진 지름 85m, 높이 10m의 거대 봉분입니다. 입구와 통로는 동짓날 일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입구와 벽에는 삼중 나선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 지중해 몰타부터 아일랜드까지 공통적인 해양문화 양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외에도 기원전 3500년경 만들어진 캐로우킬, 로그 크로브 같은 수많은 봉분형 거석 무덤이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입구와 통로는 춘분 혹은 동짓날 일출 위치를 향합니다. 이러한 봉분 형태의 거석 무덤은 마치 파괴되고 남은 피라미드 기저부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피라미드 또한 태양과 별자리 신앙으로 이루어진 고대 거석 봉분의 전통을 이으면서 한층 경이로운 방식으로 진화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봉분형 거석 무덤들은 피라미드와 달리 집단 무덤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시신들이 추가로 매장되었고 2차장의 뼈 잔해를 줄여서 안치시키는 납골당 역할을 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신석기 농업혁명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기원전 5000년부터 3500년까지 지중해, 유럽 서해안, 브리튼 제도를 중심으로 태양신앙을 상징하는 환상열석과 봉분형 무덤들이 만들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은 기원전 3500년 이후부터는 대규모 거석 유적과 봉분형 무덤은 쇠퇴하고 오히려 단순하고 퇴보된 형태인 고인돌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상 거석 건축물의 발달 방향은 선돌에서 열석, 고인돌, 통로식 무덤, 복합 신전 형태로 점차 진화해 나갔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막상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해석은 기원전 5000년에서 3500년까지 초기 유럽의 거석 건축물은 지도자의 개인적 무덤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이 담긴 신전이자 공동묘지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500년경부터 금속 가공품을 사용하고 부의 불평등과 계급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공의 신전을 만들기보다는 권력을 획득한 지도자의 개인적 무덤인 고인돌을 만드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게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고인돌은 망자의 사회적 신분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권력을 각인시키는 무언의 힘을 갖게 됩니다. 고인돌은 앞서 거석 신전들이 건축되었던 지중해와 대서양 해안가,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덴마크, 북독일, 러시아 코카서스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고인돌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사르데냐 섬의 코베카다 고인돌입니다. 높이 3m로 지중해에서 가장 크며 정문을 가진 집 형태로 기원전 3000년경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원전 3500년경 제작된 스페인의 멘가 고인돌로 길이가 27m에 32개의 거석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인돌입니다. 봉분형 무덤과 고인돌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멘가 고인돌의 특별한 점은 내부 중앙 홀 바닥에 깊은 구덩이에 신성한 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대피라미드 지하실에 깊은 우물 통로가 연상됩니다.
스페인어 포주엘로 고인돌 단지로 원형, 사각형, 십자가형, 다각형의 다양한 개성을 지닌 통로형 고인돌 11기가 모여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쿠나바익사 고인돌로 여러 개의 받침돌이 복도를 만드는 유럽의 전형적인 통로형 고인돌입니다. 프랑스의 고인돌은 카르낙 지역을 중심으로 4,000기가량이 분포하며 이 중 가장 크고 상태가 좋은 바구뉴 고인돌로 널찍한 내부가 살림집을 차려도 될 듯 합니다.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고인돌은 탁자형이 대부분이며 이는 한반도의 북방형 고인돌 모습과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보통 3개의 받침돌과 평평한 덮개석이 높게 올려져 있어 웅장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아일랜드의 플라브론 고인돌에서는 어린이 6명, 성인 27명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3000년경으로 측정됩니다. 이들은 당시 지도층으로 추정했으나 고된 육체노동 흔적과 영양 결핍 흔적이 관찰되었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30세 미만이었습니다. 어쩌면 고인돌은 사회 계급화 때문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 과거보다 팍팍해지면서 거석 규모가 어쩔 수 없이 단촐해진 것이라는 또 다른 추측도 가능합니다. 푼넬비커 문화에 속하는 덴마크, 북독일, 네덜란드에서는 훔베드, 거인 침대로 불리는 길쭉한 징검다리형 고인돌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드렌테 지역은 52기의 훔베드 집낙지로 겨울왕국의 트롤이 뛰어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북쪽 지역은 기원전 3000년경 매우 일찍부터 청동기의 마이코프 문화가 발전했으며 원형 구멍이 특징적인 고인돌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돌을 깔끔하고 부드럽게 가공해서인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기원전 2500년경 영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장엄한 거석 문화의 불꽃을 피우며 걸작 스톤헨지를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톤헨지를 끝으로 번성했던 거석 신전과 고인돌은 갑자기 쇠퇴하고 사라졌으며 대신 무덤은 개별적으로 소소하게 매장하는 풍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고생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자라고 합의한 듯 보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스톤헨지와 대피라미드가 건설되면서 고대의 거석 문화는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는 급속히 내리막을 걷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 저 멀리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곳 한반도에서는 본격적인 고인돌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반도의 고인돌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